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 결합력이라고 하는 얘기와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레이어가 사용자의 비즈니스에 맞는,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레이어와 그 데이터 소스를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구현 기술 그런 것들을 숨기고 단순하게 서비스 레이어에서 순수하게 자바라고 하는 것만 이용해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이제 사용자가 어떠한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수반하는 데이터를 이제 제공받으려고 하는데 그 제공받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제공됐든 어쨌든 이 녀석이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얘가 업무 로직을 처리하게 될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정이라는 것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B1이라는 녀석의 뭐 알고리즘이 달라졌다거나 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좀 달라져서 얘를 좀 바꾸려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수정해야 한다고 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자, 1번. 요 녀석의 이제 소스 코드를 구해서 그 소스 코드를 수정한다. 그래서 B1이라는 녀석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거죠. 이 방법이 아니면 그 두 번째 방법 뭐가 있냐면은 이건 그대로 두고 이제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쓰기 하는 거죠. 이제 덮어쓰기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이제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녀석이 얘인데 얘를 덮어쓰기 하는 방법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얘는 수정 없이 쓸 수 있느냐? 글쎄요. 얘를 수정하지 않고 얘를 덮어쓰게 해버리면은 얘가 수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 살짝 좀 들여다보면은 얘를 쓰기 위한 코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B1이라는 자료용으로 얘를 참조하고 있고 그 다음 B1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얘가 B2로 바꾸게 되면은 B2라는 자료용으로 또는 B2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면은 얘를 덮어쓰기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스 코드 없이 그러니까 새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덮어쓰기 하는 거. 그럼 얘는 이제 재배포할 필요 없죠. 얘만 덮어쓰기 하면 되는 거니까. 딱 좋았는데 결국 수정에 대한 범위가 여기로 바뀌었을 뿐 달라질 게 없는 거야. 또 수정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덮어쓰기를 하되 가능하면 수정은 없도록 하고 왜냐면 수정하려면 소스 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나서 운영하다가 뭐 하나 이제 바꾸려고 하면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그 소스 코드를 구해서 재배포하는 방법 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 돌아가는 것에서 이제 수정이 좀 쉬워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거에서 요걸 바꿔야 되는데 이제 수정을 좀 쉽게 하자. 이 결합력이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쓰는데 소스 코드를 구해가지고 수정해야만 얘를 바꿀 수 있다. 이건 굉장히 결합력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바꾸려고 하면 얘를 고쳐야 되는 소스 코드를 그게 이제 결합력이 높은 건데 일단 이것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해야 이거를 얘를 바꿀 때 결합력을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정이 용이할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하면 소스 코드 없이 얘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소스 코드 없이 바꾸게 만들면 그의 결합력이 낮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자료용을 B1 또는 B2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B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만들 겁니다. 얘 뭘까요? 자, 그렇죠. 이 B1과 B2가 달라졌다. 그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그 얘가 사용하는 서비스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그 함수의 내부적인 그 코드가 좀 달라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걸 개선했다라고 하면 개선된 녀석의 버전인데 그럼 서비스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굳이 B1, B2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 이름을 거론할 필요 없이 기능의 준에서만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료용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여기서 사용하는 자료용 자체는 이제 요 녀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료용 자체는 B라고 하는 인터페이스형을 쓰고 그럼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 객체라고 하면은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구현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녀석을 여기다 꽂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만들어 가지고 꽂을 수도 있고 얘를 만들어 꽂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형을 이렇게 하면은 얘가 됐든
예, 얘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럼 이쪽에 해당되는 참조형은 예,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함으로 해서 일단 결합력을 낮춰놨어요. 문제는 요 녀석의 문제인데요. 이 B2라고 하는 녀석을 생성하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아까는 이제 B1을 생성하는 녀석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건 좀 바꾸는 게 좀 애매하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은 얘와 얘를 결합시키는 작업인데 얘와 얘를 결합시키는 작업을 누가 할 거냐? 그건 얘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가 B1을 생성해서 결합하던 방식에서 이거를 B2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소스 코드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스 코드를 수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코드에 드러내서 이 코드를 이제 생성할 객체를 외부 파일 또는 외부 설정에다 두고 그 설정이라든지 외부 파일에 의해서 요게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그 자바의 객체 지향에 보시면은 그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 강의 중에서 그 자바 객체 지향 강의 33강에 보시면은 그 새로운 객체로 변경하기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 기업형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다양한 레이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유지보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소스 코드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스 코드라고 하는 녀석을 계속 열었다가 이제 그걸 배포하고 이런 작업은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대체하는 방법 또는 추가하는 방법으로 유지보수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설정 파일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령을 쓰게 되면은 그 객체라고 하는 녀석의 이름을 숨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서 결합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 강의 꼭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걸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스프링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할 때 필요한 그 설정 파일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결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스프링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는 기본적으로 DI라는 그 용어와 또 하나는 IOC 컨테이너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DI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